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위험자산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엄청 활기를 띄워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코인만 빼고 흘러가고 있는 게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몇 가지 팩트를 좀 짚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요즘에 코스피가 엄청 날리고 신흥국 위주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브라질, 대만, 일본 이고 가장 퍼포먼스가 적게 나온 쪽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왜 코인이 이렇게까지 좀 약해졌던 부분이 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저는 그래요. 모든 건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코인이 비수기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투자에 있는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계속 평균 단가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방치는 무조건 안 좋은 결과값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익률 분포표를 보았잖아요. 마이너스 5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 무조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한테 들어갔던 그 기회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 들어왔던 시점이 이제 이 코스톨 랠리 달걀 모형을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예금, 채권, 부동산, 금리, 주식 뭐 이런 형태로만 간략하게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뭐 주식이 있고 코인이 있고 원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동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따른 영향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이제 돌긴 할 건데 이게 아예 시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인데 지금에 있는 물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MSCI ETF 코리아 버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7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어마무지한 속도입니다. 7년 정도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냈던 어, 자산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좀 암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좀 길게 롱런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왜? 한번 보십시오. 어, 코스피는 다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도체가 되게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5년 주기마다 온다라는 말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5년이 지났을 때의 이 충격이 얼마만큼 기복이 세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정권 뭐 이런 추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은 전 세계 자산 중에 대표적인 자산군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영향이 상대적 대비 좀 적다라는 거죠. 왜? 단일 국가 안에서의 따른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 따른 이 복합적인 요소를 다 전반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규모나 그리고 사이즈의 성장폭이 훨씬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수기 때 이제 평균 단가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평균 단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손해율 주기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손해율 주기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방치를 했었을 경우에는 회복이 빨리 안 됩니다. 이게 반대로 보게 되면 50%면 두 배 이상 올라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이 지금 시점이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비중은 축소를 시킬 수는 있어도
오히려 평균 단가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비수기.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자산은 성수기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제껴둔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8, 90%가 나오면 뭐 거의 5배, 10배 이상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만한 그 단축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좌절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걸 부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소외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 관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3월 달로 이제 넘어가면서 3월 달도 솔직히 딱 뭐 평균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5대5 정도가 나오는 그런 달입니다. 이때까지 보게 되면요. 근데 이번 법안에 따른 내용의 일단 과정과 요약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 이자 지급 금지 부분에 따른 추이가 지금 이제 논점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걸 지갑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방치만 해 두는 건 이자 지급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했었을 때만 이자 지급이 허용하는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된다라고 하면 분위기는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대부분 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 엔트로피 이쪽이 대부분 이 기존에 요 몇 년간 했던 이 자금에 있는 규모가 여기에서 다 가져가는 꼴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 IPO 최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중에 돈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그거에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빅테크 쪽이 생각보다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빅테크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최근 동향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자, 마소나 이런 쪽 매우 약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도 생각보다 조정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이 없어요. 다 대출을 끌어다 쓰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지금 커버를 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재무쟁이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 분포도가 좀 잘 나오려고 하면 지금 투자를 말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점이 너무 과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IPO까지 해버리니 기존의 자산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패턴은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이쪽에 도는 돈하고 이쪽에 도는 돈하고 이쪽에 도는 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도는 돈 추이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도 돈이 좀 부족하는 반면에 나머지 쪽은 통화 관리를 자체적으로 좀 펌핑이 요즘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 안에서 내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 증시는 코인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DAT나 뭐 ETF나 이런 게 연결이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생각보다 저조한다고 하면 같은 자산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오히려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생각보다 성장이 좀 잘 나왔을 때는 잘 따라가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방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도 뭐 교차되면서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모펀드발 금융위기 불안 증폭이라고 하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코인 안에서도 금융 쪽이 매우 많이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또 연결과 또 연결된 고리로 인해서 또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요즘에 ETF 자금이 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국의 모기 기업의 파산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골드만삭스의 자사운용 리테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노출도 부분에 약간은 좀 우려가 좀 많이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쉽지 않은데 이 구간도 잘 누군가한테는 또 부러움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원주 씨가 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자산은 오랫동안 그 흔들림 없이 계속 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물론 수익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도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내 인생을 좀 바꿔볼 만한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하면 무조건 최소 시간이라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ETF 상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저조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대체제가 있지 않겠냐. 뭐 나는 그래도 코스피를 어느 정도 좀 믿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이거 상품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딱 대표적으로 딱 두 개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 보게 되면은 둘 다 커버드코 상품입니다. 성과가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한 15% 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거 상품은 오히려 이제 커버드코 비중을 조금 적게 쓰면서 이제 분배금을 한 8% 정도를 맞춰주고 있고요. 얘는 15%를 맞춰주고 있으니 이제 코스피 부분에 70%를 추정을 하면서 분배금을 받으면서 그 돈 갖다가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략을 현금 융통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도 있으니 이런 투트랙 전략을 잘 섞어 가시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장이 좋으면 나스닥 아까 커버드콜 여러 가지가 있으니 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걸로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타이거나 뭐 또는 코덱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